어제 종북 좌파 최재형이, 저는 목사라고 안 부릅니다. 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이 사람은, 검찰에서 김건희 여사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역 일체라든가 원본 영상을 제출해달라고 검찰이 요구를 했는데 이거 갖고 있냐? 기자의 질문에 저는 소지하고 있지 않다. 누구한테 넘겨줬다? MBC 기자였던 장인숙 기자에게 넘겨주었다. 그래서 나는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년 전에 1월달에 재미교포 최재형이가, 종북입니다. 이유는 일단 말씀드리고요. 부친의 인연 앞세워서 김건희 여사에게 나 너희 아버지랑 친하다 접근을 했죠. 그 뒤에 수차례 이제 접근을 해서 선물을 갖다 줬는데 이제 거부하고 또 거절했는데 9월달에 또 최정희가 찾아가가지고 디올 파우치를 전달하고 그 장면을 손목시계에 있는 몰래카메라로 촬영을 했습니다. 그게 9월달이죠. 그 다음에 2023년 11월 27일에 유튜브 서울의 소리가 그 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시차가 차이 나냐? 간단합니다. 총선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동영상을 갖고 있다가 터뜨린 것이죠. 11월달에 민주당이 거품을 물고 12월달에 서울의 소리가 뇌물죄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고발하면서 이 사건이 여기까지 흘러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검찰총장이 명령을 했죠. 2024년 5월 2일에 이 사건을 수사를 해라 해서 지금 본격적으로 수사가 시작이 되었고 관련자들이 이렇게 소환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몰래카메라로 찍은 이 원본 영상과 김건희 여사와 대화를 주고받았던 이런 것들 갖고 있는가? 근데 이 자료를 갖다가 MBC 기자에게 넘겨주고 자기한테는 없다고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수상한 부분인데 이 자료들을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정확하게 어떤 맥락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가, 이 풀 영상을 봐야 되거든요. 전후로 김건희 여사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나는 정말 이거를 받을 수가 없다, 놔두고 가면은 대통령 보관실에 놔둔다라든가 뭐 이런 말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없다고 지금 째고 있는데 이거를 전달한 MBC 기자도 이 수상한 사람입니다. 장인수 기자라고. MBC 또는 한겨레 기자들이 은퇴를 하거나 막 잘리거나 퇴사를 하고 이런 유튜브 방송도 많이 만들거든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하나가 돼가지고 막 쎄쎄쎄 하는데, 장인수 기자는 최근에 어떤 무리를 일으켰냐면은 검찰 죽이기 이런 걸로 유명한 사람인데, 이 원석 검찰총장의 부인한테 피의자가 계좌로 송금을 해서 사법거래가 있었다, 특종을 갖고 있다고 막 나발을 불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을 무너뜨려야 윤석열 대통령도 무너뜨릴 수 있고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모든 민주당과 관련된 수사 같은 것들이 다 잘못됐다는 쪽으로 몰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기를 치는 건데, 그래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계좌를 깠는데 어떠한 금액도 송금이 안 된 거예요, 이 SC은행에. 그래서 이 기자가 어떻게 반응했냐면은 생방송 예고를 닫아버렸어요. 이 뭐하는 인간들이죠 도대체? 이 장인수 기자가 뭐랑 연결돼 있다? 최재형이가 원본 자료를 장인수 기자한테 줬다. 이 장인수 기자 이거 정상인입니까? 아니면 말고예요? 뭐 줄리부터 해가지고 청담도 술자리부터 지긋지긋합니다. 이 나라를 괴롭히는 거짓 뉴스가 저는 지긋지긋해요. 그래놓고 중앙일보를 비롯한 기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대형 뉴스 터진 다음에 예고한 영상 어디 갔냐? 계획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없고 죄송하다. 이런 인간들이 아주 중요한 이 원본 영상을 갖고 있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 영상이 가공이 된 건지 뭐 어떻게 된 건지 더 파헤쳐 봐야 되는 거죠. 이러한 일을 벌이는 인간들의 내막 같은 거, 거짓된 행동 같은 거, 이 사람들의 캐릭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법리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것과 관련해서 누가 처벌을 받을 거냐? 일단 뇌물죄로 서울의 소리가 고발해놨는데, 뇌물죄가 성립이 되려면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어야 되는데 최재형 본인이 대가성이 아니라고 밝혔기 때문에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대가성 없고요, 직무 관련성 없습니다. 대통령 또한 이 법을 준수를 해야 되는 건 맞지만은 이 김영란법의 모순이 뭐냐면 소속 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된다. 근데 대통령이 보고한다? 내가 인지를 하면은 된다. 이거는 무효화시킬 수 있는 거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느냐 이게 중요한 내용인데, 이 적절한 조치는 파우치 수수 이후에 대통령실 창고에 보관했기 때문에 사적으로 쓰지 않고 이것도 적절한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최재형이가 지금 굉장히 곤란에 처했는데 이 사람은 주거 침입 또는 금품 공여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근데 이 자는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깽판을 치기 위해서 서울의 소리와 최재형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이거는 법리적으로 따지는 것은 본질적인 건 아닌 거고, 진짜 중요한 거는 어떤 인간이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가, 그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이 사람의 이력을 살펴봅시다. 2018년 6월 달에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이 사람이 경찰 수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혐의는 2013년 7월 북한 전승절 기념 행사 참석을 했다. 북한이 한국전쟁에서 자기들이 이겼다고 자위하는 행사거든요. 범법입니다. 그 다음에 2014년 북한 태양절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김일성이는 민족의 태양이다 기리는 거 여기 참석했고, 2014년 9월에는 제북인사 8명의 사진 양력 등을 북한에 이제 보냈는데 이 단체는 제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 줄여서 통협에 전달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납북자 또는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북한 정권에서 기릴 때 묘 같은 걸 만들어 주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정권 유지를 위해서 북한한테 좀 잘한 사람들,
납북자들은 우리가 기려주겠다. 그 사람들과 관련된 자료들을 넘겨라. 이거를 자료를 넘겼습니다. 북한은 우리나라가 헌법상 국가로 인정 안 하거든요. 북한한테는 이러한 자료를 주면 안 되는데 특히 북한 정권 유지에 유리한 자료들을 주는 거는 심각한 위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검찰 수사를 받고 이 사람 감옥 가야 되는데 2020년에 문재인 정권에서 무혐의 처분을 때렸어요. 이거를 무혐의를 내렸는데 이 사람의 전적을 보세요. 이 사람의 책이 어떤 내용이 있냐면 북한은 정당한 나라이며 미국을 비롯한 서구가 이를 왜곡하고 있다. 최재형이 한국 드라마를 보면은 즉결 처형당하고 수갑 채워진 다음에 약하면 12년형을 선고받고 하루에 의무적으로 8시간을 일을 하는데 직업 선택의 자유도 없고 모든 돈은 다 김정은으로 들어가고 수천억을 쓰고 2천만 원짜리 코트를 입고 김정일이 같은 경우에는 기쁨조를 만들고 프랑스산 와인을 그렇게 사랑하고 한 병에 560만 원짜리를 처마시는 인간이 북한을 만들어 놨는데 그런 북한이 정당한 나라라고? 그런 곳을 서구가 왜곡을 했다고? 김일성 부자를 인민을 위해서 일하다 과로사했다. 이거 진짜 본인 한 말입니다. 북한은 종교를 탄압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종교를 탄압하지 않으면 왜 교회가 없을까? 그리고 본인의 칼럼에서는 제가 이거 읽고 참 경악을 했는데 북한의 기독교는 사회주의식 기독교이며 대한민국과 미국의 기독교와는 다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본인이 봉수교회를 갖다 왔거든요. 봉수교회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 가짜교회입니다. 국제사회에서 북한 내에 종교가 말살된다 이런 거를 보면 안 좋기 때문에 대외선전용으로 뭐 하나 종교를 만들자. 그래서 김일성 종합대학교에 종교학과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북한 바로 알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문재인이랑 대정은이가 판문점에서 만난 그 날짜를 기념하는 4.27 시대연구원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 책을 공동 집필을 했는데 이 책의 공저자 중에 한 명인 이정훈이라는 사람은 문재인 때 국내에 잠입한 북한 공작원과 만나고 수차례 통신한 혐의 등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어떤 인간들이 이 책을 썼는지 아시겠죠? 최재형은 저는 간첩으로 보고 있습니다. 95년도부터 이상한 통일운동단체를 만들어서 활동을 했고 미국과 대한민국과 북한을 왕래하면서 대북지원 활동을 병행을 했다. 북녘의 교회를 가다 북한 바로 알기 백문백답 이런 책을 썼다. 이 사람의 사상을 잘 점검을 한 칼럼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중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간조선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떤 주장을 할 때 그 메신저를 왜 봐야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기 전적이 있다. 진실을 외면하고 특정한 것들만 따로 떼서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사기를 친다라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은 우리가 참작을 해야 되는 거죠. 상식입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이목을 디올 파우치로 끌고 가고 있는 인간의 주장이 정말로 사실인가? 타당성이 있는가? 신뢰할 수 있는가? 검증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어떤 사상을 갖고 있고 어떤 말을 해왔는지를 이해하는 거는 필수인 것이죠. 첫 번째, 한마디로 북한은 종교를 탄압하지 않는다라면서 북한을 두둔하고 있습니다. 헌법은 물론 노동당, 내각 등도 인민들의 종교 생활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없고 또 간섭할 이유나 근거도 없다. 팩트는 북한은 1955년부터 공식적으로 모든 종교 활동을 중단시켰고요. 60년대에는 김일성 주체 사상을 높이기 위해서 김일성에 반대하는 지하교회를 모두 탄압해서 지금은 공식적으로 교회가 다 사라졌습니다. 미국의 소리 보도에 따르면 오픈도어스 북한 인권을 감시하는 단체인데 북한은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희국이며 기독교인이 실제로 지금 7만 명이 수감되어 있으며 2005년, 2010년, 2021년 인권 침해, 종교의 자유 침해 사례는 이렇게 많습니다. 그럼 최재형이는 왜 북한의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걸까? 본인이 과거에 봉수교회를 갔다 와서 감성적으로 북한의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떠벌린 적이 있거든요. 봉수교회에 있는 가짜 신도들 이거 최재형이 직접 찍어온 사진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가짜 신도예요. 어디 출신이냐면은 김일성 종합대학 종교학과 등을 나온 조선노동당 당원으로서 대남 사업 일꾼들입니다. 요원들이라고. 이 사람들은 정기적인 주일 예배도 없고 영국으로 드리는 예배 연극도 전후로 정화 의식을 가져요. 외부에서 기자들이나 허락을 받고 온 종북 성향의 이런 사람들이 오면 영국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전에 예배 후에 뭘 한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외에 태양이 없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들었다니 이 귀를 정화한다. 우리의 마음을 정화한다. 속이기 위해서 잠깐 하는 건데 이게 기독교입니까? 김일성 저작 선집에 보면 이 취지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남반부에 수많은 종교인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이 우리가 종교인들을 다 죽인다고 생각하면 우리를 반대하는 데 합사할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 불필요한 중앙 종교 조직을 만들게 된 거다. 이게 바로 봉수교회를 만든 이유입니다. 최재형은 지금 검찰 수사 플러스 국정원까지 합세해가지고 이게 도대체 어떤 조직이 최재형이를 꽂아가지고 대통령실을 교란하고 있는가 이거 윤곽을 다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최재형은 우리 예상과 달리 북녘 인민들은 노동할 권리도 있고 안 할 권리도 있으며 종교 생활을 할 권리도 있고 하지 않을 권리도 있다. 이런 도구 사운드를 펼치는데 팩트는 북한 헌법 29조는 실업이 없음을 명시합니다. 북한은 노동과 쉼과 취침을 다 정해줘요. 8시간은 말장난이고 당연히 8시간 이상 강제노역을 시킵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없고요. 노동 돌격대를 통해서 사회기관시설에 전 인민을 투입을 하고요. 아동들마저 탄광에 투입을 하고요. 철도 보수의 중고교생을 강제 투입을 하고요. 해외에 나가 있는 북한인들도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가지고 요새 전 세계에서 데모를 하고 있어. 북한 주민들이. 호주의 한 인권단체에 따르면은 2023년 세계 노예지수 보고서를 통해서 약 269만 6천 명의 북한 주민들이 현대판 노예로 살고 있다. 그 다음에 최재형 이런 얘기했어요. 북한은 유엔 회원국으로서 지켜야 할 세계 인권 선언을 준수하는 것은 물론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준수하고 있다. 국정원과 탈북자들이 말한 것만 듣고 북한의 실상을 왜곡하고 있다. 이런 개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나라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면은 전 학생이 보는 앞에서 수갑을 채우고 12년 교화형에 처하고 애들 보는 앞에서 총살을 시켜? 이거는 북한에 있는 동영상이거든. 주체 사상은 자주와 주권 의식을 지닌 민중들의 영상화된 사상 문화라고 하는 또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주체 사상은 우리나라의 유구한 역사 속에 무식이 자주와 주권을 무식이 지금까지 북녘 인민들의 사회 구조 속에 뿌리 깊이 자리 잡아 영성화된 정서이며 사상 문화다. 주체? 북한이 주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게 뭐가 있는데? 생필품, 의류, 또 하나도 저거들이 못 만들어가지고 코로나 때 중국이랑 국경 문 닫으니까 모든 생필품의 가격이 2배, 3배, 4배 뛴 거 아니야. 주체적으로 어떠한 물건도 못 만드니까 무역도 못하고 무역하게 되는 순간 자유무역이 생기면은 경제력 자유가 생기고 정치력 자유가 생기니까 그게 무서워가지고 어떤 나라랑도 공식적인 수교를 못하는 게 그게 무슨 주체입니까? 폐쇄적으로 아무것도 못하니까 핵만 만들어가지고 인민들을 인질로 삼고 전 세계를 위협으로 삼는 게 무슨 주체야 주체는. 이런 혼미한 말들을 막 짓거리면은 기독교인들부터 정신이 약간 나가 있거나 순진한 사람들은 듣다가 평화 이러면서 넘어가거든요. 실제로 기독교 진영 내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교회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사상 차원에서 확실하게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김정일을 가리켜 인민을 위해 밤낮없이 일하다가 과로사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팩트를 말씀드립니다. 김정일이는 임산부를 처형할 정도로 잔인한 사람입니다. 기쁨조를 창설한 게 김정일입니다. 33개의 호화별장을 가지고 있었고 호화별장을 보수하는 데 400억을 썼습니다. 프랑스제 포도주에 미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중에 1980년 프랑스 보르도산 포도주를 좋아했는데 샤또라뚜르 한 병당 560만 원, 덴마크 돼지고기를 사랑했고 체코 맥주를 좋아했고 일본 생선을 좋아했고 고난의 행군 때 인민들이 300만 명이 죽어갈 때에 본인의 창고에는 수입 포도주가 1만 병이나 있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최재형은 지금 공익을 위해서 잠입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익 같은 소리 하지 마라. 북한 정권을 찬양하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잠입했다고 이실직고를 해라. 그걸 위해서 검찰은 수사를 해야 되는 거고 가장 악랄하고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악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이 자유로 찬란한 대한민국을 저주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해라. 본인의 삶이 그거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최재형은 김일성과 김정일을 두둔하면서 사회적 생명체로 부활해서 인민들과 영원히 함께한다는 의미인가라는 자문자답을 합니다. 본인의 책에서. 네, 그렇습니다. 두 지도자를 종교적인 차원으로 우상하려는 문구가 결코 아닙니다. 그동안 일반 인민들이 존경하고 따르던 영웅 열사들의 죽음처럼 여긴 것이다. 북한에 이 영생탑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문구가 신격화가 아니고 마치 열사를 기리는 정치적인 구호에 불구하고 이러한 주체 사상은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주체 사상의 골자가 뭐죠? 김일성과 김정일, 특히 김일성이는 사회 생명체론의 뇌수에 해당합니다. 김일성과 김정일은 주체 사상을 갖고 북한 인민들을 이끌어왔으며 그러한 김일성과 김정일의 가르침에 따라 사는 인민들은 영원히 사는 영생을 누릴 것이다. 기독교 교리를 틀어버린 사이비 종교입니다. 김일성과 김정일한테 영속성이 있다? 그 자체가 종교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자들의 말에만 복종하는 인민들은 그들과 함께 영원히 살아 숨쉴 것이다. 북한은 전체가 사이비 집단입니다. 그거를 갖고 종교 집단이 아니라고? 이 정도면요 최재형이는 북한이 보낸 간첩이라는 생각으로 수사를 해야 되고 국정원도 달려들어서 이 내막을 소상하게 국민들에게 공개를 해야 됩니다.